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종호가 담아준 열무김치 넣으려다 발견한 현금 20억에 인주와 인경이 나누는 대화에서 1회 때 세자매 엄마가 수학여행비를 들고 나를 때 들고 나갔던 사진 속 인물에 대한 스토리가 풀려지기 시작했는데요. IMF의 인쇄소가망의 멀쩡한 아파트에서 비닐하우스로 야밤 도주를 해야 했었고, 인주가 8살, 인경이 6살 때 그 당시 2, 3살짜리 여동생이 있었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었군요. 3명이라 생각했던 자매는 원래 4명이었네요. 그 이후 엄마의 정신 상태도 저세상행을 하기 시작했고, 아빠의 알코올 의존증도 시작이 되었고,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고모 할머니가, 아빠가 망했을 때도 돕지 않았던 고모 할머니가 동생의 죽음에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꼈었고, 그 죄책감에 인경을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였군요. 그리고서는 한 번도 죽은 여동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다는데 인주가 죽은 동생을 기억해냅니다. 거기에는 이내가 그린 그림의 영향이 있었기에 인경이 이내에게 얘기한 게 아닌가 했지만 인경은 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인주는 돈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으며 아빠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가난하지 않기를 바라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돈이 있었다면 자신도 미친 결혼 따윈 생각지 않았을 터이고, 인경도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할 수 있었을 터이고, 이내도 예쁘게 그림만 그리는 아이로 자랄 수 있었을 테이고, 죽은 동생도 살았을 테고, 한편 인경에게 가난이란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으니 견딜 수 있는 무게였지만 고모 할머니 집에서 지냈던 동안 부유한 아이들 속에서 이유도 없이 도둑으로 몰렸던 그 기억에 가난해서 도둑이 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인경이었기에 그렇게 인주와 인경의 돈에 대한 입장은 어렸을 때부터 달랐었네요. 그리고 이번 회에서 그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언니들의 희생이 부담스럽다 정도의 막내스러운 마음이라 생각했던 이내 또한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까지 잘 묘사가 되었는데요. 그런 이내의 복잡한 마음에 인경이 불을 싸질러 버렸네요. 이내가 자신의 재능을 팔았다는 걸 알게 된 인경에게 효린이 타고 유학을 가겠다는 이내 때문에 화는 났겠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했는데 소주 한 병을 원샷 하더니 이를 더 그르쳐 버립니다. 재성에게는 인경의 약점만 들키는 꼴이 되어버리고 이내의 마음도 어긋나 버리고 이내의 원령가로의 입성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어버렸으니 말이죠. 거기다 인경이 딱 질색하던 선배에게 또다시 해고 빌미거리만 만들어주는 꼴이 되어버렸네요. 하지만 동생의 일이 얽혀있기에 재상내가 저지른 만행을 밝혀내지도 못하고 차라리 해고를 해라 말할 수밖에 없는 인경에게 사고사로 위장된 김철성의 동생에게서 CCTV 영상 파일을 넘겨봤습니다. 영상 속의 김달수 행장은 영락없는 자살이었는데요. 종호가 발견하는 결정적인 한 장면, 거기에는 그 파란 난초, 베트남의 유령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란 난초에 대한 진실을 가장 먼저 밝혀낼 사람은 인주일까요? 인경일까요? 신이사의 죽음, 화영의 죽음,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푸른 난초, 베트남의 유령, 이 모든 사건들이 신이사가 말했던 것처럼 그 뒤에 거대한 힘이 있음을 몸소 깨닫게 되는 인주인데요. 어허라, 도일은 이미 신이사가 죽을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거기다 화영이 출금했던 20억이 인주에게 간 것까지 알고 있었군요. 하지만 도일은 신이사의 죽음에 대해 거짓 진술 기술까지 전수하며 20억까지 신이사 지수로 뒤집어 씌우라 하니 왜 도일이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건지가 더 의문인데, 화영의 죽음에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도일이 자신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게임이라며 동업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화영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려다 한껏 겁먹었었던 인주가 포기를 선언하려는 순간 도둑공주가 만개를 하고 상하의 오빠 상우가 등장을 합니다. 화영이 믿었던 인물이라니 아무 의심 없이 난초와 현금 20억을 들고 가 고민 상담에 들어가고 그냥 다 써버리라는 상우의 말에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고, 그런 그녀에게 돈을 물건으로 바꾸라는 충고와 함께 비자금 장부를 건넵니다. 모두들 난초 일기에 비자금 장부가 있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비자금 장부는 신이사가 사본을 보관하며 원본을 상우에게 맡긴 거였군요. 아무래도 재상에게 빼앗긴 자신의 자리를 찾고자 화영도 꼬드겨내고 신이사까지 포섭을 했던 건 아닐까 싶은데요. 자신의 패들이 다 나가떨어진 마당에 나타난 인주는 아마도 상우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겠군요. 자신 또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인주가 비자금 장부를 터뜨려주면 땡큐일 거고,
화영이 숨긴 비자금을 찾아줘도 땡큐일 거고 이미 재상에게 다 잃고 정신병원에 갇힌 신세인이 잃을 게 없잖아요. 이 사단 중인데 인혜는 인주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은 유학을 갈 거라 통보를 합니다. 인주는 인혜가 월령가의 무수리가 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 유학비 7천만 원을 들고 상하를 찾는데요. 잘못된 선택이죠. 돈이 없어 수학여행도 못 갔다는 집안에서 국내에 3전밖에 없다는 구두가 웬 말인 건지 이제 상하의 레이더에도 인혜와 그 주변의 인경, 인주가 잡혀버렸네요. 효린의 집에서 효린의 부모와 보내는 시간에 효린이 받는 사랑에 인혜의 부러움은 커져만 가는데요. 상하는 인혜의 눈 속에서 그 욕망을 읽어낸 듯합니다. 효린네 집을 둘러보던 인혜는 인형의 집에서 인형을 훔치고 그걸 지켜보던 재상, 자신의 가난했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어떻게 상우를 밀어내고 상속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며 인혜와 동기화시키기에 성공을 하죠. 노력하면 인혜 또한 재상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달콤한 말은 더욱더 강렬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 선택의 순간에 선 인혜. 언니들의 솔선수범한 희생을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언니들 때문에 불편한 언니들의 희생이 아닌 자신의 재능으로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만족하는데 그걸 막아서는 언니들이 그저 이상할 뿐이고 스스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은 인혜의 선한 욕망이 하필이면 재상의 잔인한 욕망과 만나버렸으니 그가 던지는 가스라이팅에 인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인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인주도 인경도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니 막내를 구해내기 위한 언니들의 노력으로 그 가스라이팅에서 깨어나올 수 있을까요? 사회 예고를 보니 20억의 비자금을 알게 된 인경에게 자신에게 비자금 장부가 있다고 인주가 알리는 듯하고 유령난초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는 듯하고 재상을 아는 인주의 고모 할머니 이 둘은 또 무슨 관계일까 궁금해지는데 아마도 인주의 신상 명세를 조사한 듯한 상하가 인주에게 자신의 어씨가 되어라 손을 내미는 것이 대략이라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고를 봐도 감이 잡히질 않는군요.